자, 정권이 문 정부가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 심각함을 지적하는 대책 보고서를 묵살했다. 그래서 문 정부가 여론 통계 조작 이런 것들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뭔가 하면 그런 원인들을 갖다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이 아파트 가격의 문제가 사실상 좀 노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문 정부가 들었을 때 노무현 때 부동산이 2번 올랐고 노무현이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어졌는데 문 정권이 그렇게 되지 마라고 굉장히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댔죠. 그런데 문 정권이 그야말로 부동산 공화국이 됐고 또 기득권 재벌하고 관계도 상당히 아리까리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러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쓴소리 보고서는 덮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초래됐고 아파트값 통계도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푸닥거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푸닥거리를 하는 것이 좋죠.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얼마만큼 심각해질 건가는 미국의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건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에 따라 한국의 금리도 올라가게 되면 이 부동산 문제는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현재 현상에서 보면 11월 달에 아파트가 팔린 게 665채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자, 올해가 작년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팔리고 있고 지금 내년 금리가 10%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서 지금 집값 폭락 대부실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금리가 내려갈 타이밍이 올 때까지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버틸 거냐 하는 것이 문제죠. 자, 금리는 그러면 언제 내려갈 건가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연준은 지금 2%가 목표 금리다. 인플레가 2%될 때까지 금리를 올려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왜 꼭 인플레 2%가 목표여야 되냐. 그래서 연준의 물가 목표가 2%라는 걸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월가의 그물들은 최근에 3%, 4% 수준으로 수정해야 된다. 낡은 수치에 집착하다가는 망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미국의 연준의 핵심 인사들은 2%대의 물가를 유지해야 된다. 꼴대를 경기 중에 옮기면 그야말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버린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CPI라고 부르는 7.1% 11월 달 나온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서 임금이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었는데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이렇게 높은 것은 임금 상승발 인플레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임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CPI로 보면 에너지 식품이 들어있어서 조금 내려가지만 에너지 식품을 뺀 물가는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이 CPI,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었지만 이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임금 상승발 지금 인플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미국의 실업률을 늘려서 과열되어 있는 미국의 지금 이게 굉장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통제되지 않고 어떤 부분은 과열되고 어떤 부분은 식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쪽에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업이 높아지면 임금이 결국은 낮아질 거다.
그래서 임금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업률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내년에 5.6%까지 높아지고 연준 예측치보다 1%더 높아져서 내년에 200만 명의 실업자가 미국에 지금 발생되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결론이 뭐냐? 내년에 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해도 지금 내년에까지 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폭은 둔화됐겠죠. 자, 올해 미국의 연준 금리가 지금 4.25%가 올랐잖아요. 한 해에. 내년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4.5니까 이것이 1% 이상 오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하면 내년의 금리는 작게 오르지만 내년에 미국의 최종 금리가 5.5 이상은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무너져야 인플레가 잡힌다. 그리고 이 무너질 때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으로부터 이자가 지금 계속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적어도 이게 내려올 때까지 2년은 기다려야 되고 2년이 지나도 많이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숨이 막힌다. 대출 갈아타기가 10배가 늘었다. 지금 해서 이 고금리 때문에 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집값 폭락에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 공포가 대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자,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가요. 경매 시장에 등장했는데 유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요. 반년 사이에 110%에서 84%까지 떨어졌고 지금까지 이제 거래 절벽으로 경매 매물이 늘었지만은 집값 기대감이 낮아져서 경매 수요가 좀 사라져 버렸다. 내년에는 영끌족 갭 투자 매물 급증이 지금 우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경제가 호황인데 집만 불황인 이런 거는 없죠. 경제 전체가 불황 속에서 집값도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실증후 기업이 185곳이다. 진짜 불황은 내년이다. 수출이 제자리다. 그래서 수출 기업은 0.5% 증가 전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의 둔화 탓에 불황형 흑자가 우려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가게 되면요 0.5%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심각하게 우려가 될 거고 상승폭이 더 커진 그런 물가는 정부 통제 전기가스 빼면 5.1%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세계 각국의 물가 인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조선이 잿빛이다. 내년에 이 수출 0% 증가일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0%입니다. 다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 이것이 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연준의 금리가 내년에는 안 내려간다. 내년 말까지 유지될 거다. 더 올라가서 유지될 거다. 그래서 집값이 내년 봄에 아마 붕괴 수준까지 폭락하기 시작할 거다. 내년 내내 공포가 지속될 거다고 보이고 근데 이 인플레가 실제 미국에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회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붕괴되는 방향을 통해서 결국은 실업률이 확대되고 주식이 붕괴되면서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최소 1년 반 동안 인플레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 경제 대붕괴가 진행이 되면서 인플레가 둔화되고 금리가 좀 내려올 건데 그때는 엄청난 이 대공황적 그야말로 디플레이션이 분위기가 휩쓸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하고 관계없이 이 부동산 붕괴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도 이번에 일본식의 잃어버린 지금 30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금리가 우리가 알던 무슨 뭐 저금리 시대, 지금까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겪어온 저금리 시대는 사라져버렸다. 금리가 내려와도 앞으로 그 대출 금리는
적어도 한 7~8%는 기본이고 그 정도가 유지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좋았던 시절, 부동산 투기 시절은 끝이 났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기적인 방향을 갖다가 인식하고요. 전부 탈출구를 모색해야 된다. 지금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있으면 좋아진다, 또 사라 하고 이렇게 바람을 잡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당신들 재산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영끌 비투 벼락거지 말에 쏘가가지고 신세 조진 사람이 지금 한둘입니까?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